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은 어제장에서 또다시 불거진 메신저 리보핵산 mRNA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제 또 권덕철 장관의 이야기에 mRNA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장중 보여주기도 했었죠. mRNA 백신에 대해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모더나가 한국에 직접 투자해서 생산하는 쪽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슈가 시장에 불거졌고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전략반장은 3분기 주력 접종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가 바로 mRNA 백신의 종류이기도 하죠. 넘겨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왔던 부분들인데요. mRNA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하루 상승률입니다. 서린바이오는 장중에 20% 넘는 급등을 보이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그래도 15%, 진원생명과학 11%, 아미노로직스, 이연제약, 파미셀, 한미사이언스 등의 종목이 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간 외까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걸로 봐서는 아마 하루짜리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mRNA 다시 한번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살짝 더 체크를 해보면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요. mRNA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입니다. 3분기 주력 접종 백신이 화이자와 모더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mRNA에겐 나름 호재성 이슈가 됐죠.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혈전에 대한 이 부작용 우려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만큼 이 mRNA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그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최근입니다. 다시 한번 살짝 짚어볼까요? 5월 26일에 mRNA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었죠. 다른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직접 주입을 하는 거라면 mRNA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를 복사한 것을 주입하는 형태입니다. 그걸 RNA 형태로 주입을 하는 건데 이 RNA 형태로 몸 안에 넣을 때 그게 좀 까다롭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온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유통과 운송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NP가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주 말씀드릴 때 LNP 관련한 종목들 혹은 mRNA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게 바로 mRNA 관련주로 엮이는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아이진, 올리패스, 에스티팜, 이연제약, 셀루메드 등의 이 종목이 관련주로 언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5월 2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그럼 박앵커의 뇌피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봤었습니다. 그날은 저는 보라색 자켓을 입었네요. 자, 코스파트너스 김남 부대표가 그날 당시에 답변을 줬었어요. 그 전날에 이연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서 사실 이날 김남 부대표의 답변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었거든요. 상한가 기록한 종목인데 탑픽은 이연제약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서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는 역시인가 봐요. 일단 이연제약이 이날 이후도 추가 상승을 기록해 줍니다. 그간의 흐름 살짝 볼까요? 5월 25일에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김남 부대표가 그래도 이연제약밖에 없어요. mRNA 관련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퍼즐은 이연제약이에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 이후 추가 상승을 냅니다. 30%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죠. 이연제약. 그러면 이쯤 되면 또 연락을 드려야겠죠. 30% 이상 올랐어요.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국내 유일 백신 원료, 완자 의약품 생산 가능합니다. 생산 시성 완공 앞두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몰리고 있으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끌고 가보자. 신규 진입 이야기는 안 주셨어요. 보유자 관점입니다. 45,000원 종가 기준 이탈 시 좀 주의하면서 대응을 하자.
리스크 관리도 이젠 들어가야 한다라고 답변 주셨네요. 혹시나 이날 방송 보시고 만약에 매수해서 포트에 넣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전략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볼까요? 쭉쭉 이어가면 결국엔 mRNA 백신 얘기하다 보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보관과 유통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콜드체인을 또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신이 넘쳐 흘러도 이 콜드체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신기루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점검하겠습니다. 자, mRNA 백신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이상으로 쇼티지 상황이죠. 모더나가 지금 수요가 넘쳐 흐르면서 값비싸게 팔리고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백신 확보의 그동안 전쟁이었다면 이 백신을 확보해서 잘 보관하고 유통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보내도 그 반절 정도가 관리가 되지 않아서 폐기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중요한 건 콜드체인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콜드체인은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인가? 열어보시죠. 사실은 신선식품을 제대로 그 적정한 온도에 맞춰서 배송시키는 것에서 콜드체인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최근은 백신이나 의료기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콜드체인은 소비자의 제품을 저장해서 운송하는 과정이고 저온의 온도에서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콜드체인 운송이 필수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콜드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보죠. 지금 코로나 백신의 접종 플랜에는 콜드체인이 꼭 필수적으로 여겨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영상 2도에서 8도 정도, 그러니까 보관이나 운송이나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요.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죠. 화이자는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해동하고 나서는 유통기한이 딱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관이 굉장히 어렵죠. 모더나도 영하 20도, 화이자 70도 보고 나니까 20도가 조금 덜해 보이지만 역시나 모더나도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 하면 콜드체인이 조금 더 주목받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독감 백신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독감은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처럼 2에서 8도 정도 보관이거든요. 그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106만 명분의 이 백신을 폐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이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보관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동아소시홀딩스, 대한과학, 오텍, 태경케미칼 등의 종목이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본다면 냉매제까지 해서 더 다양한 종목이 들어가겠으나 이것만으로도 사실 투자자들에게는 선택지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추려봤고요. 그래서 보내봤습니다. 뇌피셜로요. 이 중에 콜드체인 종목 중에 관심도 꽤 있을까요? 질문을 넣었더니 김란 부대표님 앞서 그렇게 이현제약, 검투사처럼 의견을 주셨었는데 콜드체인 투자 의견 중립이요. 마땅치 않네요. 라고 냉철한 답변을 주셨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도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태경케미칼은 여름 수혜주로 움직이는 편이고요. 굳이 지금 콜드체인 관련주 투자할 필요 있을까요? 이런 뉘앙스의 답변을 주셨네요. 두 분이 관심을 두지 않는 거라면 정말 시장 밖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워낙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분들이셔서 일단은 그럼 지금은 콜드체인 흥분할 필요는 없겠네요. 다만 콜드체인이 mRNA 백신과 관련해서는 조금 주목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 그 정도는 염두에 두고 가겠습니다. 어제 mRNA 백신 관련한 종목이 움직이길래 오늘은 또 이 주제 살짝 잡아봤습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